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8월도 고용 쇼크인데요. 예.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또 고용 쇼크 얘기 안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점검을 해보시죠. 아까 일부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언급했죠. 참 또 숫자가 나쁘죠. 그렇습니다.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천 명에 그쳐서 이제 고용 참사라고 했었는데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 7천 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3천 명이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고요. 예. 올해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수로 따지면 7개월 연속 10만 명 아래선에서 머물고 있어 문제라는 겁니다. 또 실업자 수는 늘고. 그렇죠. 실업자 수는 11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4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8월만 따지면 이 수치는 이제 그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또 실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지금 100만 명을 넘는 수준인 것도 주목할 부분인데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숫자가 이어진 이후에 이제 18년 만이라는 것이죠. 실업률은 4%로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7월에 이제 40대 취업자가 줄어들어서 큰 타격이다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좀 더 넓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30대가 7만 800명, 40대가 15만 8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50대 남성의 경우에는 2만 2천 명이 감소를 했는데 대신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만 7천 명이 늘어나서 좀 상쇄가 됐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경우 27만 5천 명이 늘어서 예년 수준을 유지를 했거나 조금 많은 수준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실업 숫자는요? 먼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10%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문제인데 예. 1999년 8월 이후 8월만 따졌을 때 역시 최고치다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총 실업자 수 13만 4천 명 가운데 60% 가까운 수치가 40, 50대에 몰려 있고 이 40대와 50대가 각각 4만 3천 명, 3만 6천 명 늘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좀 종합해 보면은 40, 50대를 중심으로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의 고용 상황에 계속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 나왔다는 것이죠. 뭐 계속해서 정부로서는 참 아픈 통계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는 뭐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최저임금 등의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더라도 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탄력 근로제와 최저임금 속도 조절 관련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 관련 담론에 대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다라면서도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다라는 설명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부동산 시장의 천태만상인데요. 내일 정부의 또 강력한 어떤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정말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혼란상이다. 이 평가가 불가피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입주민들의 가격 담합 얘기가 요즘은 뉴스를 많이 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우리 아파트 시세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담합 논의를 하고 예. 실제 거래가 안 된 허위 정보까지 흘리면서 이제 담합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대로 누가 이제 급해서 싸게 매물을 내놓게 되면 포털 사이트 등에 허위 매물 신고를 해서 이제 불이익을 준다. 이런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가격보다 싼 매물의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 등록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건 단속이나 처벌이 안 됩니까? 정부는 이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이대로 두면은 뭐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단속 처벌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허위 매물 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업무 방해죄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야 되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봐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담합 얘기고 오늘 부동산 불법 행위자 적발했다는 거는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사팀이 1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60명가량을 이제 적발했다는 겁니다. 이 팀은 이제 지난 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꾸려져서 수사를 쭉 진행해온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주고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의 청약 통장을 브로커가 구입을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고액의 웃돈을 얹어서 당첨권을 되팔았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하. 또 투자정보 컨설팅을 명목으로 해서 분양권의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수백만 원을 수수한 유명 인터넷 부동산 강사가 또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 영업을 한 이런 사람들도 적발이 됐다고 하고 예. 이 사람들이 또 비싼 값에 전세를 놓아주겠다라면서 갭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매물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군요. 그런 셈이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단속하고 처벌해야 정책에 좀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될 대책이
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 강화 이걸 포함시킨다고 해서 좀 논란인데 오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토지 공개념을 더 강력히 반영한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해찬 대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토지 공개념의 실질적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 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한 그런 상황. 그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의 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토지 초과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였는데 뭐 앞에 두 개는 위헌 판정을 받아서 없어졌죠. 예. 이런 법을 이제 다시 살리자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해찬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국토 보유세 도입 이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모델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지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룰라의 옥중 대선 포기인데요. 역대 브라질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가 높았다는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국 포기했다고 하는 소식인데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시죠. 지금 감옥에 있죠. 그렇죠. 이제 부패 혐의로 2심에서 12년 1개월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옥중 출마를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모색을 했었는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결국 룰라가 소속된 노동자당은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교체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부통령 후보는 누구예요? 페르난도 아다지라는 사람인데요. 룰라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냈고 2016년까지 상파울루 시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대중적 인지도가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 노동자 출신인 룰라와는 달리 엘리트 출신이라서 좀 거부감이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지지율 1위였던 룰라가 이제 못 나가게 됐으니까 2위 후보가 이제 유력한 상황인데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자이르 보소나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며칠 전에 또 괴한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지지층이 강하게 이것 때문에 결집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스티브 배넌이 또 이 사람을 돕고 있긴 한데 또 그만큼 거부감이 큰 후보라는 점이 있어서 좀 장단점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계속 이제 고질적인 부패와 고리를 한 이제 합종 연행 이런 것들 때문에 브라질 정치권이 계속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본 이 선거 중에 가장 혼탁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